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지금 중공은 짜오웨이를 위시한 연예인들을 타도하자는 극단적 분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짜오웨이만큼이나 주목받는 명사가 있습니다. 역사, 인문, 철학 강의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까오샤오송이란 인물입니다. 짜오웨이와 비교될 정도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는 대담한 강의로 중공 당국의 심기를 건드려 왔기 때문입니다. 중공 관영 CCTV가 3번이나 실명을 거론해가며 사실상 입 닥치라고 할 정도의 문학의 거물입니다. 그의 CCTV 출연분이 모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도서관도 폐쇄됐습니다. 그는 샤오수어란 자기만의 강연 프로그램을 2012년에 출범시켰는데 2년 만에 무려 5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문화와 역사는 물론 세계 각국의 문화, 역사, 철학을 강의하면서 대중화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까오샤오송은 아주 내공이 있는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1969년생인데 뮤지션, 영화감독, 톡쇼 MC, 기업 경영자 등 여러 직함이 따라붙습니다. 음악 제작사 사장, 소후 신화의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책임자, 헝따 음악공사 총감, 알리바바 음악 CEO 등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마윈의 알리바바 계열사 CEO였다는 점에서 마윈의 측근으로도 분류됩니다.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까오샤오송은 마윈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그는 짜오웨이와 마윈의 커넥션이 불거져 나오자 알리바바를 떠났습니다. 까오샤오송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는 1988년에 칭화대학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이를 자퇴하고 영화 전문학교인 베이징 전형학원 감독과 연구생 예비반에서 공부했습니다. 칭화대학을 중퇴했지만 그는 칭화차이즈, 칭화가 나온 천재라고 불립니다. 다만 그는 농담삼아 집에서 자신의 가방끈이 가장 짧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배경은 만만치 않은 학자 집안입니다. 아버지 까올리라는 칭화대 교수입니다. 어머니 짱커춘 역시 칭화대 출신의 건축학자로 저 유명한 중국 건축의 아버지 량시청을 사사했습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리자면 량시청은 중국 근대사 최고의 철학자인 량시차오의 아들로 중국의 유명한 기차역과 정부청사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일본에 유학한 중국 근대 건축의 비조입니다. 그가 미군에게 2차 대전 당시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교토만큼은 폭격하지 말라고 해서 연합군의 폭격을 피했다는 이른바 중뽕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외할아버지 짱웨이는 선전대학 초대 총장을 지냈고 중국과학원 원사를 지냈습니다. 또 그의 직계조부 까오징더 역시 칭화대학 총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까오샤오송의 이런 유명사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중국 역사연구원까지 나서서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연구원은 까오샤오송의 역사 프로그램들을 기담류론, 괴담 같은 오류로 점철된 주장을 하는 자, 역사 허무주의자로 공격했습니다. 그의 역사 토크 프로그램 샤오송 치타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내려졌습니다. 중국 역사연구원은 까오샤오송이 인터넷에서 오류가 있는 역사관으로 인민군대를 공격하고 모욕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해독해준다면서 톡쇼 형식으로 전한 강의는 음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역사연구원은 까오샤오송의 7가지 죄상을 열거했습니다. 중국은 죄상을 열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선호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제스와 그의 사령관 허잉친이야말로 굳건한 항일파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두 번째, 9.18 사변은 짱슈엘량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까오샤오송은 짱슈엘량이 일본군과 싸움을 회피하고 시안 사변을 일으켜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합작을 끌어낸 역사를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일본 야수꾼이 신사를 변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중국인들도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입장에서는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까오샤오송은 당시 이 발언으로
우마오당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오샤오송은 중국인을 일본인과 비교하면서 중국인의 단점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본인들은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용조용한 반면 중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인들이 배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공의 샤오펑홍들은 일본에 대한 가오샤오송의 관점을 그저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이완을 점령했던 정청공을 왜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오샤오송의 이 발언은 중국의 흔적을 지우려는 타이완 독립 세력에 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을 칭송하고 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죄입니다. 그는 군인이 가장 대접받는 게 미국이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칭송했습니다. 또 미국 문화는 중공처럼 뒤로 통하는 불문율 따위는 없으며 미국이 중국인을 학살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공 당국의 아주 치명적인 비판을 한 죄입니다. 중공인민해방군은 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산당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팅당 즈후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군대보다 당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샤오송은 군대는 영원히 국가와 인민의 것이지 어느 정당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군대라는 중국인민해방군이 히틀러의 나치 돌격 때 SS와 다를 게 뭐냐는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과 나치는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오샤오송은 2010년 웨이보를 통해 모택동의 구티엔 회의를 비판했습니다. 구티엔 회의에서 모택동은 당이 총을 가진 군대를 지휘한다는 건군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곱 번째 죄상은 조상의 역사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가오샤오송은 명조를 명군, 명사, 명장이 없는 산무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명나라는 중국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형편없는 왕조라고 말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만 하더라도 잔혹하기 그지없었고 가정 만력지도 무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조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뛰어난 학자도 별로 없었고 명말에 전쟁을 한 원숭환, 홍승주도 문관이라 사실상 무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명나라는 얼마 안가 외후 외환이 끊이지 않았고 황제의 무능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도 1년에 1,500만 냥밖에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중공 정부의 입장에 완전히 반하는 주장입니다.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린 출신인 명태조 주원장은 이민족 몽골을 몰아내고 오랫동안 이어진 이민족의 중원 통치를 종식시켜 한족의 강산을 이뤘다는 게 중공 관방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가오샤오송이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했으니 조상을 욕보였다고 거세게 비난할 만도 합니다. 가오샤오송은 또 4대 발명이라는 것은 모두 허구다. 중국인들은 음악에 대한 감이 없다. 한복이라는 전통 복장을 보면 그저 나뭇잎 같다. 유목민족이 한족보다 훨씬 진취적이고 도량이 넓다는 등의 대담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의 네티즌들은 다수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팩트를 제시하며 하는 역사 강의가 크게 봐서 틀린 게 없는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독특한 관점이라면서 꽤 오랫동안 열광했습니다. 가오샤오송은 중국 내에서는 어느 학자도 감히 하지 못할 자기만의 역사 인문 해설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중공은 역사에서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의 역사 교육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공산당의 위대함만을 과장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CCTV가 방송하는 신원리엠보는 중공 전역의 방송사들이 그대로 공유해 획일화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사상교육은 어릴 때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총와와 쪼아치, 아기 때부터 틀어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드물게 할 말을 해온 가오샤오송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은 시진핑이 역사 해석과 사상을 독점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